어떻게 같은 각도에서 이러고 있어. 오빠 편하게 하려고 잘 입고 알았어? 인사할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약 10년 정도 거주 중인 결혼 11년 차 부부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으로는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이유. 고양이 털. 어우씨. 저희가 권태기가 왔어요. 아까 소개 잠깐 해드렸지만 결혼 12년 차거든요. 작년부터 엄청 싸우고 뭐 짜증도 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하게 작년에 저희가 여기 거주 한 8년 만에 처음 이사라는 걸 했어요. 집터가 바뀌어서 이러나? 우리랑 안 맞나?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무튼 권태기라고 그냥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그냥 상황적으로. 근데 싸우면 뭐합니까? 권태기에는 대화가 최고죠. 이 권태기를 잘 극복하려면 결국에는 대화를 자주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대화의 소재를 맨날 일상적인 거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또 싸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결혼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모스크바에서 만들었던 소중한 추억들을 회상하거나 되새기면서 그런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보통 되게 애틋하고 뭐 좋은 것도 있었고 뭐 하하호호. 솔직히 저희가 여기 이사 오기 전까지는 저부터 나는 오빠랑 아직도 그냥 신혼인 것 같아. 10년이 됐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 그냥 신혼인데 애만 같이 키우는 기분이야.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되게 진짜 잘 지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그런 시기가 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저도. 왜 싸우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둘이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시죠? 부부들은 얘기를 하면 한 번씩 꼭 또 싸워요. 왜냐면 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권태기 중이니까. 그래서 안 싸우고 또 좋은 결론에 도달하려면은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들어보면서 조언이나 격려도 받고 우리도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권태기 극복기 좋은 대안으로 또 소개가 되거나 저도 솔직히 동기부여 영상 이런 것들 가끔 보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기도 공감도 되기도 하고 딱히 제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은 남의 인생이나 어떤 그런 인문학 강의 이런 거 뭐 그런 거에도 관심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어떤 그 위로나 그런 시간을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구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궁금할 때도 있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도 혹시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권태기라든지 어떤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는 그래서 저희가 모스크바에서 지내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지내면서 겪었던 일, 그리고 솔직히 러시아가 엄청 땅이 커요. 큰 거에 비해서 알려진 정보가 정말 쥐꼬리 월급만큼 있는 것처럼 그 정도밖에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여기 되게 좋거든요. 나라가 좋아요.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도 되게 많고 저희도 마찬가지 잘 모르고 왔다 깜짝 놀란 부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진솔한 실상, 일상 이런 것들도 공유해드리고 정보 같은 거, 꿀팁 같은 거 정말 거주자만 아는 거 아니면 거주하면서도 모르는 부분,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가 알려드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게 아니면 많은 질문을 공통적으로 주시는 거는 이 영상을 한번 또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러시아는 또 이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 나라예요. 아니 전 세계 중에서 고양이 제일 많이 키우는 나라이기도 할 거예요. 고양이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고도 합니다. 저 몰랐죠. 이런 꿀팁, 새로운 정보 이런 것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구독 오케이? 좋아요. 알림도 해주시면 뭐 더 영상 만들 때 빨리빨리 올리겠지 뭐. 안 그래? 모스크바 어때요? 좋아요. 구독 눌러야 되나요? 여러분 저희 권태기예요. 영상 찍는 거 지금 잠깐 친한 척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애들 안 고픈데 고양이 털 먹어요. 아무튼 어떤 게 어떤 식으로 좋죠? 모기가 없고 아 맞아요 국내에 진짜 모기가 없고 모기가 없어. 제가 사실 모기 알러지가 있는데 정말 너무 아파. 정말 저는 긁지 않아도 안에서 고름이 찰 정도로 모기 알러지 혹시 잘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검색해 보시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진짜 이거 있으신 분은 굳이 말 안 하고.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원래 없었어요. 근데 20살 넘어서 모기 알러지라는 게 생겼는데 하필 이 알러지가 생겼을 때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는 엄마의 모체에서 유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모기 알러지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괴로운데 너무 감사하게도 모스크바에 모기가 없습니다. 이유는 너무 건조해서 모기 유충들이 알을 낳을 만한 구덩이 물이 금방금방 증발해서 이게 없다고 하는데 물론 숲에 가면 많아요. 근데 모스크바는 없어요. 모스크바도 공원 축축한 데 가면 있죠. 근데 보통 밤늦게까지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일상생활에서 모기를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인데 모기 방충망이 없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모기가 없어서.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이들 놀이터가 많아요. 그거 진짜 좋죠. 진짜 문 열고 나가면 놀이터로 시작해서 문 닫고 들어올 때까지 놀이터를 진짜 걷는 와중에 몇 개를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공원도 너무 잘 돼 있고 이 모스크바가 좀 신기한데 옛날에 소련이 개방하면서 이 고위 관료들이 미국을 방문했대요. 미국을 방문해서 여기 센트럴파크였나? 공원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걸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모스크바에 나무 한 그루라도 베지 마라. 한 그루를 베면 두 그루를 심어야 된다. 돌아왔더니 너무 삭막해 보이는 도시가 너무 싫었었나 봐요. 눈에 되게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녹지화 산업을 굉장히 활성화하면서 이 도시의 녹지율을 굉장히 높였다 그래요. 그래서 공원이 진짜 대형 상림공원, 숲으로 이루어진 공원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면적에 비해서 녹지 공간이 진짜 많고 공원 너무 잘 돼 있어요. 모스크바 오시면 꼭 공원 문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아이들 키울 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 것도 좋지만 그 뛰노는 공간에서 매일매일 지루하지 않게 놀게끔 온갖 축제도 많이 열리고 가족들이 그냥 유모차만 끌고 킥보드만 타도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엄청 대형 공간이 많다 보니까 거기만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애들이 뭐 차 조심해 뭐 그럴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공원에서 놀기가 충분하니까 배도 타고 트램폴린도 있고 심지어 저희 집 공원 집 근처 공원에는 테마파크가 있어요. 맞아 돈 많이 까먹었다. 이 놀이기구 타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산책은 괜찮아요. 입장료가 없으니까. 우리 애 많이. 애 키우지 마세요. 돈 많이 들어요. 너무 좋으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가요? 과자 값도 많이 들어요. 과자 이거 솔직히 되게 초콜릿도 싸고 맛있는 과자 많고 저렴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제재 중입니다. 과자 값이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거기다 수입 과자, 독일 과자 위주로 많이 해도 초콜릿도 스위스 초콜릿, 뭐 러시아 초콜릿 진짜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외국 맨날 지네 거 먹는 거보다 외국 거 많이 먹고 초콜릿 시장이 워낙 크니까 외국 수입산이 진짜 많아요. 거의 유럽을 먹여 살릴 정도로 러시아에서 소비를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이 제재로 인해서 그만큼의 물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물류비가 올랐어요. 세일을 안 해요. 원가 제값 주고 사주려니까 외식비예요. 초콜릿 하나가 250루블이거든요. 햄버거보다 비싸. 미쳤다 진짜. 그렇습니다. 물가 많이 올랐어요. 물가 많이 올랐지만 한국보다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스크바 물가 비싼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2014년 이후에 물가가 엄청 낮아졌어요. 왜냐면 루블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다시 올랐는데 사실 저희가 왔을 때 정도밖에 안 돼서 솔직히 처음에 왔을 때 초콜릿 1kg 10루블. 어, 마트 이벤트를 하는데 여기 초콜릿을 1kg짜리도 팔아요. 뭐 이게 판으로 된 거. 근데 왔는데 마트 10주년 기념이라면서 10루블에 파는 거 1kg짜리 초콜릿을. 근데 마침 저희가 한국 갈 일이 있어서 그거 엄청 사갔죠. 선물로. 근데 저희는 진짜 초콜릿이 그게 제값인 줄 알고 되게 싸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벤트가였어요. 그래도 이벤트가 끝나고 할인 안 하고 정상가도 그때만 해도 되게 얼마 전만 해도 사실 되게 저렴했지. 근데 지금 비싸졌죠. 그리고 초콜릿 사달라고 그러면은 솔직히 조금 겁나요. 왜냐 밥값보다 비싸고 초콜릿 금방 없어지는데 그거 외식비거든요. 진짜 밥 한 끼보다 비싸. 난방? 맞다. 난방. 이거 진짜 좋은데 난방이 24시간 라지에타 히터에서 나와요. 이거 중앙난방 시스템이라서 이 나라에서 완전 다 풀로 틀어드리거든요. 이게 코로나 전에는 가을 한 10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 11, 12, 1, 2, 3, 4 7개월 동안 24시간 풀가동을 시켜줘요. 진짜 따뜻해요. 그래서 아무리 바깥에가 영하 30도, 뭐 20도, 17도, 3도 상관없어요. 영상 2도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에 거의 평균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7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반팔 입고 있는 이유가 우리 남편은 더운데 참고 있지만 아무튼 반팔 입고 솔직히 반팔도 더워요. 지금 여기 지금 뜨거운데 라제트 바로 옆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있거든요. 어떨 때는 한겨울에 창문 열어놓고 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모스크바 하면 되게 추울 거. 러시아 같으면 춥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시죠. 근데 그 외부 실내 들어오는 순간 너무 더워요. 그래서 러시아 오시게 되면 특히 모스크바 오시게 되면 겨울옷은 솔직히 롱패딩하고 발목까지 오는 부츠 요거 정도만 갖고 오시고 왜냐면 눈은 밖에서 내리니까 눈이 쌓이니까 그 정도면 방수 다니는 방어나 롱패딩 입고 오시면은 다 충분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름옷 최대한 많이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트레이닝복 이렇게 세트 막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왜냐면 실내가 너무 덥거든요. 니트 입을 일이 사실 없어요. 어딜 가나 덥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밖에 뭐 영하 30도, 뭐 20도 하는데 막 오래 걸지는 않잖아요. 어디 들어가 있지. 회사도 어디 들어가 있지. 일하는 동안. 학교도 들어가 있지. 집에서도 들어가 있지. 카페 밥 먹을 때도 들어가 있지. 더워요. 아무튼 결국 더워요. 너무 더워요. 지하철 난방 잘 되고 버스 난방 너무 잘 돼서 어쨌든 꺼버리고 싶어요. 진짜 밸브 있으면. 너무 더워요. 그거 참 좋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집에 머무는 노인분들이 많아져서 또 코로나 때 여기 신기하게 추웠어요. 여름에. 그래서 5월까지도 난방을 넣어줬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도 넣어줬기 때문에 올해도 넣어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덥습니다. 좋아요. 또 좋대. 구독 눌러야겠네. 좋아요. 좋으니까 구독 누르셔야겠네. 그렇습니다. 모스크바 어때요? 라는 질문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모스크바만 한 1년 얘기해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재 중인데 생활이 괜찮나요? 사실 러시아가 지금 뭐 표면적으로 겪고 있는 제재들이만 해도 솔직히 꽤 되는데 이게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한 2만 개 넘게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소한 것부터 이제 어떤 제재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추가적으로, 파생적으로 계속 맞물려 있는 것들이겠죠. 뭐 다 셀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기는 규제를 받고 있는 게 아무튼 그렇대요. 일단 비자랑 마스터카드가 막혀서 해외에서 발급받은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사용이 불가한 게 안 좋고, 두 번째는 비호가? 근데 실제 비우후국가 대우는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서. 사실 러시아가 약간 한국을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너는 비우국가인데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미국하고 친하잖아, 사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우국가적인 선택을, 유럽도 아니고 EU도 아니고 나토국도 아니지만 선택을 한 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우국가 명단에 오른 건 어쩔 수 없어요. 공식적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올려놨지만 한국을 엄청 좋아하고 이상하게 한국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요, 러시아는. 이게 느껴져요. 왜냐면 여기 사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와서 보시면 특히 요즘 러시아 젊은이들이 케이팝,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에 대한 동경 그런 게 너무 지금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2년과 제재 1년이 한국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가 됐어요. 정말 특수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지금 솔직히 한국 기업들 들어오시면 너무 좋아요. 중소기업 개인업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언론에서는 굉장히 무슨 러시아 어쩌고 저쩌고 뭐 안 좋은 쪽으로 보도되는 게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실상은 안 그렇거든요. 왜냐면 저도 여기서 한국의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그냥 살아도 될 정도로 이게 되게 교류가 단절이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는. 그리고 남편도 여기서 법인 회사를 운영하지만 물론 물류 같은 게 어려워지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직항이 없어졌다든지 배편이 여객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하나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 어디서 아무튼 동해에서 출발하는 하나 정도 있다는데 그것도 어차피 일본 들렸다가 경유해서 오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물류 같은 게 좀 복잡해진 게 있지. 뭐 서로 우리가 감정상에서 뭐 등 돌리는 그런 국가 간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국민들은 교류를 해야 되고 하는데 뭐 정치적 이슈, 뭐 도덕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러시아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진짜. 이거 뭐 한국에 있는 대기업, 모스크바에 와 있는 대기업들, 개인 사업자들, 분들, 뭐 그런 주재원분들, 중소기업, 뭐 잘 모르시는 회사들도 나 계속 배고파, 어떡해. 빨리 하고선 끝나야 배고파. 꼬르륵 소리가 나 갑자기 말하는데 뭐 아무튼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여행 오셔서 느끼셔도 될 정도 오자마자 느껴지실 거예요. 그냥 좋아하네. 한국인 좋아하네. 좋아야지. 진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이가 러시아 학교 다니는데 처음에는 입학했을 때 한국 잘 몰라요. 모르는 애들이 많았어. 왜냐면 뭐 역사 공부한 것도 아니고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죠. 애들이 그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그래서 막 한국에 가면 좀 안다 싶은 애들은 뭐 당연히 북한 정도 생각했었어요. 그렇다고 이 나라 북한하고 되게 또 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변국 정도, 주변에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저희 아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든요. 입학했을 때랑 저학년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들 너 한국에서 왔다며 하면서 고학년 언니들이 찾아와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지금 아이 중에 친구 중에서 친한 친구는 한국에 한국 가고 싶다고 한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고 걔 언니는 아예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한국어 배우기 책 좀 달라는 거야. 책 있냐고. 그래서 제가 뭐
집에 있는 거 공부하려고 갖고 왔던 거, 러시아 말을 배우려고 갖고 왔던 책 중에 이 러시아 발음으로 알파벳 표기를 해준 게 딱 한 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러시아 말을 배우려고 갖고 왔기 때문에 러시아 표기법이 돼 있지 한글로 발음이 돼 있었던 책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유일하게 찾아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한국말을 배우려면 네가 한국 발음을 연습해야 되니까 이 책이 좀 낡았지만 이거를 너한테 주는 게 적합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걔한테 선물로 줬더니 그 아이가 너무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냐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방송을 해주는 데마다 발음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이게 강사나 아니면 일반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채널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나서 혼돈이 왔다. 모르는 상태에서 다 받아들이기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근데 책이라는 것은 검수를 하고서는 발행된 거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되는데 당연히 공신력을 갖죠. 그래서 이 책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두 자매가 싸우고 있습니다. 책은 한 권인데 배우고 싶은 사람 둘이라서. 그런 거 보면 책을 선물해주는 게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쵸. 요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한국 비자는 전 세계 어딜 가나 거의 대부분 통용이 된다라는, 무비자로 다닐 수 있다라는 거에 충격을 좀 받았어요. 국뽕 콘텐츠?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서 걔가, 그 친구가 왜냐면 한국 국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이유가 니네 나라 비자로는 어느 나라도 갈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큰 매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재 중인데 어떻게 살아요랑 연결될 수도 있어. 러시아가 지금 비자 거의 다 닫혔어요. 여행 가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러시아 비자로 러시아 사람들은 힘든 거야. 내가 여행 내일 모레 가고 싶은데 비자 받으려면 원래는 그냥 갔었어. 오늘 밤에라도 떠났었어. 밤이 뭐야? 학교 끝나면은 바로 짐 싸서 공항 가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여행 중이라서 학교 안 나온다는 애들 진짜 많았어요. 여기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다쳤잖아요. 못 가. 근데 알아보니까 한국 비자는 다 돼. 어떡해? 국적을 바꿔야겠네. 애들이니까 단순하게. 그래서 한국말 배우겠다. 나 국적 바꾸고 싶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하는 사람들 아마 좀 속마음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죠. 러시아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정말 언론의 편파 보도에 조금 현혹되지 마시고 이 나간 유럽 기업, 서방 기업들이 놓고 나간 이 매출, 여기도 중국산 싫어해요. 누가 채워주면 좋을까? 퀴즈.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할 말 없을까봐, 소재 떨어질까봐 그냥 마지막에 썸으로 넣어놓은 건데, 제 반응이 괜찮거나 재밌으면 꾸준히 가져갈 것 같아요.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얘기 듣고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 만들 때 그 한번 언급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본다던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는 언젠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가려면 방송이 떨어질 것 같은데 소리가. 아니 첫방부터 지금 소재 떨어질 거가 걱정해서 방송이 안 될까 봐 걱정을 벌써 하고 있어. 얼마나 구독? 괜찮아요. 저희 고양이 2마리 있어요. 고양이 2마리로 방송하면 한 2주는 더 갈 것 같아요. 구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래. 아무튼 근데 제재 얘기가 나왔던 그거는 뭐 차차 또 뭐 언급할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까지 오늘 약간 맛보기 방송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밸런스 게임으로 준비한 퀴즈라기보다는 좀 생각? 문제 내보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인생이 한국에 있었죠. 그리고 여기 와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한국에서의 30년 그리고 모스크바에서의 10년 어느 게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모스크바. 한국.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희 왜 권태기 왔는지 아시겠죠? 저는 결혼한 이후에 모스크바에서 거의 살았어요. 그 말은 즉슨 결혼 생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거죠. 우리 남편은 지금 힘들어. 한국 왜 가고 싶겠어? 나는 떨어지고 싶은 거야. 대한민국에 저출산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날이 그립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우리 결혼 생활 이후에 왔다 그랬잖아요. 결혼 생활 이전 시에 너무 그리운 거야, 우리 남편 지금. 저희 사이 안 좋아요. 연출입니다. 근데 우리 원래 사이 이렇게 좋았을 때 모습이에요,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좋았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방송하고 지금 화면에 있는 모습은 그저 모습이고 우리 사이 안 좋아요,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좋지? 자아 성찰 프로그램. 약간 그런 거요. 근데 원래 감정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이 시기 되면 좋았던 걸로 어떻게든 잡아서 이 시기에 안 좋은 거를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 그런 못 물리치면 이혼하는 거고 물리치면 다시 뭐 사는 거고 합리적으로. 이 채널의 장래성을 보고 수익 창출이 됐을 경우 그것도 n분의 1로 나누나? 당연하지. 내가 맨 처음 다시 되돌려보시면 나와요. 나는 이 사람하고 100억을 이혼하기 위해 100억을 모아야겠다. 너 50억, 나 50억. 그리고 각자 옆집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집을 꾸며서 사서 지금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각방을 쓰는 게 아니라 각집을 쓸 예정이에요. 근데 50억 정도가 있으면 굳이 티격태격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뭐 아침에 브런치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남편이 또 요리를 되게 잘하거든요. 브런치 커피 타임 되게 좋아요. 늦지막히 일어나서 브런치를 먹으러 남편 집에 가는 거야. 나의 상상은 50억을 나눠 가졌을 때 이혼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트 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막 감정이 상한 게 아니라 50억이나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 나도 나머지 여생은 즐길 수 있잖아. 안 그래? 취미생활 달라요. 그치? 안에서 잠그면 밖에서 안 열려요. 못 들어와. 그래서 나는 각방이 아닌 각집에서 각자 생활하면서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 반영한 인테리어도 꾸미고 좋아하는 음악. 우리 남편 음악 되게 랩, 뭐 락, 뭐 이런 약간 쿵짝쿵짝 비트 센 거 좋아하는데 전 또 클래식을 좋아. 그러니까 달라. 10년 동안 서로 어쨌든 좋아하면서 살았겠. 그렇잖아. 안 그래? 궁극적 목표는 그겁니다. 근데 사실 제 얘기를 듣고 맞아 저거 괜찮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 근데 이제 100억을 모은다는 기준이 다 내 무릎팍이 성할 때까지 다리가 아픈데 뭘 돌아다니고 뭐 인터뷰를 해 벌써 반백년 뭐 80년 살았는데 뭘 갈라서 안 그러면 그걸로 각자 실버타운에 그치 101호 102호 들어가는 거. 그치 그럴 필요 없는 이제 내 무릎팍 관 연골이 살아있을 때 삐그덕거리지 않을 때 이게 데드라인도 있어요. 너무 늦으면 동지가 또 필요해. 합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50세에서 70세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 뭐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저기 이스라엘로 관절 티타늄으로 교체하러 가요. 아무튼 얼마 안 남았다 우리 나이가 한번 열심히 벌어봅시다. 아무튼 정말 사이 안 좋아요. 소재 떨어지는 거 바로 대화 끊기는 거 보셨죠? 권태기는 대화로 극복해야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세요. 아자 구독 좋아요. 하셔야 돼요. 권태기 씨 부부들 저희 채널 보면서 유쾌하게 함께 극복하고 또 러시아에 오시고 싶은 분들 아니면 막연히 궁금하신 분들 유학 준비나 주재원 해외 짐 싸기 꿀팁 뭐 이런 거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은 정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 방송도 또 재밌게 준비를 할 수 있겠죠? 해야지. 편집은 오빠 몫이야. 알지? 재미없으면 오빠 탓이야. 다음 방송은 고양이. 대화를 끝내야 될 것 같아. 좀 있으면 싸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빠까빠까 다스비다 안녕. 괜찮은 것 같아. 노랑노랑 세트야? 응.
세트 입었네. 좋다. 계속 삐뚤어졌나? 엄마 채널 오픈했어. 체크인 하더라고. 알아? 이 밤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심심하니까 하는 거야. 잘 거야? 아닙니다. 10분 있다가 알겠어. 치카치카 해볼까?